최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경쟁하듯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컬렉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한국 컬렉션인데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한국적인 요소를 담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고, 덕분에 한국 문화 요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나이키가 판매한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스니커즈는 발매되자마자 순식간에 매진 사례를 기록했고, 에르메스가 한국 보자기를 모티브로 해서 출시한 스카프는 한정 수량으로 준비했던 재고가 발매되자마자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인기였죠. 명품 브랜드들은 한국적인 요소는 물론 한국인들까지 영입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면서 최대한 한국의 영향력에 묻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구찌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찌는 태극 문양을 넣은 가방 등 갖가지 한국 에디션들을 출시하며 한국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찌는 서울에 높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한국의 두 번째 단독 매장을 열었는데 매장의 이름이 구찌가옥이었습니다. 대형 LED 화면에서 돼지머리와 과일 약과 등이 올려진 디지털 고사상이 차려져 있어 방문객이 직접 나만의 상을 차릴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 구찌가 얼마나 한국에 애정을 쏟고 있는지를 누구나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구찌 수석 디자이너인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유독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미켈레는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가 되자마자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구찌 디자인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는데요. 미켈레 영입 이후 구찌 디자인의 가치는 엄청나게 치솟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인 구찌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던 미켈레에게 영감을 준 도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도시는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구찌는 한창 대한민국이 IMF를 겪고 있는 1998년에 서울에 입성했는데요. 당시 한국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 명품인 구찌가 서울에 진출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타이밍이 최악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구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장 단기간의 판매량에 목매기보다는 한국에서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구찌 코리아 인사부 상무의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는 한국을 단순 소비 시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이 아시아의 미래 트렌드를 주도할 도시라고 확신하기에 우리에게 서울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우려에도 구찌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한국 열풍에 구찌도 덩달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구찌가 한국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태극 문양과 같은 한국적인 디자인들을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제품에 녹여낸 결과였습니다. 당연히 구찌의 이러한 분위기를 수석 디자이너인 미켈레도 이어받았는데요. 미켈레는 한국의 구찌가옥 오픈에 맞추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켰던 퓨전 국악곡인 범내려온다의 이날치 밴드와 현대무용 컴퍼니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에게 직접 축하곡 의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구찌 가옥 오픈 행사에서 가옥이라는 멋스러운 이름에 어울리는 축하곡 헬로 구찌가 탄생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 네티즌들을 열광시켰죠. 하지만 이러한 구찌의 정책에 반감을 가진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 시장에 공을 들인 것과는 달리 구찌는 그동안 도쿄 시장에는 무시에 가까울 정도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서울 시장에서는 혁신적이고 디자인들과 한국 에디션을 출시하는 반면 도쿄에서는 이미 다른 시장에서 성공한 모델들만을 가져다 판매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일본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질 때쯤이면 구찌는 일본 에디션을 출시해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 에디션들은 한국 에디션의 퀄리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 이하의 제품들로만 구성되어 일본을 더욱 화나게 했죠. 마치 일본 네티즌들의 비판이 귀찮다는 듯 하나 던져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한정판 시계를 꼽을 수 있는데요. 당시 구찌는 서울의 구찌가옥을 개장하는 절차를 밟고 있던 상황이라 일본에서는 구찌가 한국인들만 신경 써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에 구찌는 이 일본 한정판 시계를 출시해 그러한 비판을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계는 도저히 구찌가 만들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언뜻 보면 체중계를 연상시키기도 하는 요상한 모습이었죠. 이 시계가 공개되자 일본인들의 반응 역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에 기울이는 노력의 반이라도 도쿄 시장에 투자해보라며 미켈레 수석 디자이너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일본 한정판 시계와 비교했던 한국 에디션은 바로 무궁화 에디션이었는데요. 이 에디션은 무려 10년 전에 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디자인이죠. 심지어 가방 안쪽에는 코리아라는 이름까지 새겨져 있어 구찌가 한국을 위해 제작한 디자인임을 확신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눈에 보이는 퀄리티 차이를 일본 네티즌들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일본인들에게는 구찌가 서울과 도쿄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극명하게 알게 된 것이죠. 굴지의 패션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패션을 선도하는 도시인 프랑스 파리, 미국의 뉴욕, 대한민국의 서울 2세 시장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도쿄가 아시아 패션 중심지라며 우겨왔는데요. 일본인들에게는 아날로그 감성이 있다며 최첨단 시대에 뒤처지는 모습을 미화하며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패션 업계에서 도쿄 시장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한편 구찌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져서 일본 한복판에 태극기가 걸린 사진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도쿄 시장의 중요도가 한국보다 떨어진다지만 구찌가 한국 기업도 아닌데 일본의 태극기가 걸린 사진을 뿌렸다니 언뜻 들으면 구찌의 행보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때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한창 한국 문화가 급성장을 거두고 있을 무렵 당시의 구찌 본사는 한 가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16년 구찌 컬렉션을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이냐였죠. 고심 끝에 그들이 내린 결정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홍보가 수십 년 동안 회자될 정도로 성공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찌 본사는 문화적 힘이 급성장하고 있던 한국을 택했던 것입니다. 광고 모델은 한국 특유의 전통미를 잘 보여주는 배우 이영애 씨로 낙점되었는데요. 2014 구찌 여성 컬렉션의 아시아 모델들 중 유일하게 초청됐을 정도니 구찌가 이영애 씨를 얼마나 각별히 생각하는지 말할 필요도 없었죠. 화보 촬영 장소는 한국의 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덕수궁으로 결정되었고 이렇게 촬영한 화보 사진들은 그야말로 초대박을 쳤습니다. 이 사진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각국 패션 디자이너들의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프랑스의 한 패션 잡지는 이 화보 한 장은 전 세계 명품 기업들에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여준다며 한국적인 디자인 자체를 극찬했죠. 그런데 이번 화보도 일본 네티즌들에게는 눈에 거슬렸나 봅니다. 특히 화보 사진에 등장한 태극기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 태극기는 데니 태극기로 고종 황제가 미국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입니다. 이 태극기는 3.1운동 당시 한반도 북부와 전주 천안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이 점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즉각 구찌에게 해당 화보 사진을 폐기시키라며 들고 일어섰는데요. 구찌는 당연하게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요청에 굳이 대응할 필요도 못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본의 항의가 이어지자 구찌는 조용히 사진 하나를 일본 구찌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시켰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일본 네티즌들의 불같은 분노에 그야말로 휘발유를 부은 셈이 되었습니다. 모델이 걸터 앉은 부분은 일본 전통 가옥에서 도코노마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벽에는 족자를 걸고 위에는 꽃 또는 집안에 자랑할 만한 장식물을 올려놓는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절대 사람이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이곳에 모델이 걸터 앉아 있었으니 일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구찌 본사가 도코노마의 일본 문화를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본의 지사까지 둔 구찌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구찌가 이 사진을 올렸던 이유는 아마 무례한 태도를 보인 일본 네티즌들에게 더 이상 신사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일본이 발전 없이 한국을 깎아내리기만 하는 지금의 행보를 유지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무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